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론에 대한 강의의 목차로는 첫 번째 면접의 정의, 두 번째 면접의 특성, 세 번째 면접의 조건, 네 번째 면접의 종류, 다섯 번째 면접의 유형, 여섯 번째 면접의 기술, 일곱 번째 의사소통 기술, 여덟 번째 사회복지 실천 기록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정의입니다. 면접은 서로 직접 만나본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서로 직접 만나서 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큰 도구는 사회복지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나서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면접만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방식의 전부라고도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이라 하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이며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의미를 하며 이를 통해서 정보 수집이나 과업에 대한 수행이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과정이며 인지나 정서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언어적 행동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 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시간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서 사회복지 개입의 주요 도구입니다. 또한 면접은 전문적인 기술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창의적인 방법이 통합이 되는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접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에게 적절한 스타일의 면접 기술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면접의 특성입니다. 콤튼과 갤로웨이는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팅.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상황이나 장을 세팅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면접은 특정한 상황과 시간, 공간 속에서 진행이 되고 목적은 사회복지 면접은 구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며 비공식적인 대화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 합의된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면접이 진행이 되며 역할에 대한 관계로서는 사회복지 면접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조건입니다. 면접의 조건으로는 물리적 환경과 비밀 보장과 면접자의 예비 지식이 있는데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면접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는 적절한 채광과 조명, 안락한 온도, 넓은 공간, 어울리는 가구와 실내 장식 등을 편안히 받쳐주는 의자,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공간,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 참여자들 사이의 개방적 공간입니다. 비밀 보장입니다. 효과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있어야 하고 면접 장소의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자의 예비지식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성을 기초로 하는 이론과 구체적인 실체를 기초로 하는 특수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성을 기초로 하는 이론은 사회복지의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데 일반성을 지닌 이론만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실천에 적용하기 위한 자신의 창의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면접을 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일반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지식 이외에 사회복지사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성질과 목적에 관계되는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과 사정과 그리고 치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발달력을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면접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집하는 정보에는 객관적인 측면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감정과 태도로 포함이 되고 또한 클라이언트의 유형이나 문제 유형이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 면접에 포함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네모 표안에 있습니다. 정보 수집 면접에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는 나이나 성별, 학력, 주소, 결혼 상태, 종교 등 일반적인 사항이며 가족력이나 클라이언트의 원가족과의 관계, 개인력으로 발달 단계상의 문제나 환경, 그리고 현재의 문제,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인 기능을 우리가 면접 때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을 살펴보면 사정을 위한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보 수집 면접보다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사정을 위한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 해결의 목표를 설정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개입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책 226페이지 사정을 위한 면접 질문의 표를 하나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가? 언제부터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가?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어떠한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입니다. 이어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면접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 환경 모두의 변화를 돕는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한 치료 면접은 주로 개인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의 유형입니다. 구조화된 면접과 반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는데 구조화된 면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표준화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구조화된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누가 면접을 시행하건 동일한 내용으로 면접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구조화된 면접의 경우 면접자는 임의로 질문이나 형식, 순수를 바꿀 수 없고 주어진 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주로 신임, 사회복지사나 실습생 위주로 활용하게 되고 구조화된 면접의 단점은 논리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서적 내용이 거의 없으며 피면접자에 따라서 특정한 질문이 해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하여서 면접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구조화된 면접을 살펴보면 반구조화된 면접은 구조화와 비구조화의 중간 형태로서 계략적인 조사표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면접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표준화 면접 또는 준구조화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지침이 있는 면접으로 미리 결정된 질문이나 주요 단어가 있으나 구조화된 면접과는 달리 특정 관점에서 질문을 할 수 있고 피면접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개방형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을 살펴보면 비구조화된 면접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례가 특수하여서 미리 구조화된 조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 숙련된 조사원이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는 지침을 가지고 면접 당사자 간 상황에 따라서 말이나 문답의 순서에 구애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비표준화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면접 시 질문이나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미리 짜여 있기보다는 말 그대로 구조화하지 않은 채 면접의 목적에 따라 개방적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 방식으로 피면접자의 상황에 대해 심층적이며 자세한 묘사와 이해를 얻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면접의 기술입니다.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면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클라이언트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사회복지 면접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선입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나 또 선입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찰하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도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면접에서 사회복지사의 관찰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만 클라이언트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진실하게 반응을 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등을 관찰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고, 면접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 그리고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 면접 중에 주제의 변경이나 반복되는 언급이나 내용의 불일치와 숨겨진 의미나 침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그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면접을 진행할 때 언어적 표현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몸짓이나 손짓이나 표정이나 시선이나 자세 등을 비언어적인 표현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두 표현 방법이 다를 때에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 비언어적인 행동 때문에 더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더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그만큼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본다면 실제로 언어적인 내용은 5%에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의견을 전달할 때는 나의 그 몸가짐을 잘 해서 전달하는 것이 잘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는 말과 끝내는 말입니다. 면접에서 보여주는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나 본인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원하는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내용과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단순한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서 대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질문을 말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일반적으로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을 하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은 개방형 질문의 예입니다. 이 질문에 단순하게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으며 대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이 더 풍부하고 유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클라이언트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끝맺는 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끝맺는 말을 기억을 했다가 다음 면접에서 다루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중 주제의 변경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면접에서 특정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주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한 것이거나 이야기하기 싫은 것이거나 어렵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언급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특정한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중요하거나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원하는 문제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내용의 불일치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말이 일관되지 않고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부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의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말 실수나 말과 태도의 불일치,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저항 등의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7번째, 침묵입니다. 면접 중에 클라이언트의 침묵에도 주목해서 관찰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에 표현하기 위하여 침묵할 수도 있고 말하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서 침묵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에 침묵을 선택하기도 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침묵의 의미를 파악을 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침묵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대화의 주제를 변경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해도 괜찮다, 말하고 싶을 때 천천히 말해도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행동일 것입니다. 자, 경청입니다. 면접의 기술로서 이제 경청을 살펴보면 경청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음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면접에서 경청이란 클라이언트의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주목하는 것을 뜻하고 상대방과 라포 형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어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거부를 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기를 원합니다. 경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언어적인 반응도 있지만 자세나 태도나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인 반응으로도 나타나고 전달되게 됩니다. 먼저 신체적으로 이완이 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상체가 약 15도 정도 기울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것보다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박수를 친다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하는 비언어적인 반응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초점화입니다. 초점화는 제한된 면접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전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에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막아주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는 면접 과정 동안 초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산만한 사고와 감정을 정리하여 중심이 되는 문제를 깊이 탐색하고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명료화입니다. 명료화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됨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면접에서 명료화란 클라이언트의 말 속에 내포된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혼란스럽고 갈등되는 느낌을 가려내어서 분명하게 해주게 됩니다. 재명명, 재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수정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재보정입니다. 재보정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본인의 생각과 결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의문을 갖는 경우 사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칠 정도로 재보정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한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입니다. 반영이나 사물의 속성 또는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다른 사물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통해서 드러남을 뜻합니다. 사회복지 면접에서 반영이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이 된 감정, 생각 등을 사회복지사가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면입니다. 직면은 정면으로 맞닥뜨림을 말하는데 사회복지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맞닥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 느낌에 대해 스스로 주목하도록 하는 기법이고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상의 모순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 사이에 불일치나 모순이 있을 때,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될 때,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그의 표현에서 무엇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때, 스스로 인식하는 인식 내용이 타인들의 그것과 불일치할 때, 평소의 언행이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 방향과 불일치할 때, 클라이언트의 장래에 해로운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사회적 실제에 관해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직면에서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은 어떤 현상이나 행동, 글 따위의 의미를 이해를 하거나 판단함을 뜻하고, 사회복지 면접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행동, 말에 담긴 의미를 사회복지사가 이해를 하고 판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입니다. 요약은 면접의 내용을 요점만 갖추려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면접의 중요 사안을 이해시키며 동시에 면접의 방향을 정위치로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사용하게 되는 질문의 유형 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문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질문, 그리고 왜로 시작하는 질문, 유도 질문, 호기심 질문, 사적인 질문 등이 있습니다. 자, 이후의 수업들은 대면에서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